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간의 전쟁은 영상이 제작되는 현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이 넘어가는 전쟁으로 인해 양측의 수많은 군인과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희생당했으며 이 같은 전황은 주변 유럽 국가들에게 안보 위협을 느끼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는 이곳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발트 3국,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이었습니다. 안보상 가장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이들은 이미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사태 이후 나토로부터 제공받는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해왔으며 이번 전쟁으로 인해 더 가파른 증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나토 회원국인 이들 외에 러시아에 대한 시각과 전략을 극적으로 전환한 또 다른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유럽에 위치하며 지속적으로 중립을 표방해왔던 두 국가, 핀란드와 스웨덴이었습니다. 과거 냉전기부터 핀란드와 스웨덴은 서구권과 동구권 사이에서 중간지대를 세우려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냉전 종식 이후 많은 동구권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할 때도 외교적 중립을 표방하며 서방과의 공식적인 군사협력은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립을 외치는 양국도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우선 2차 대전 당시 소련과 직접적인 충돌을 맞이했던 핀란드는 냉전기 동안 소련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중립을 고수해왔습니다. 핀란드가 미국의 경제원조 프로그램인 마샬 플랜을 거부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영토를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소련이 핀란드에게는 상당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었기에 필요 이상으로 소련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반면 스웨덴은 핀란드와는 달리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 마샬 플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대가로 스웨덴은 일정 부분 서방의 안보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냉전기 동안 나토가 자국의 상공 비행 경로를 은밀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나토의 비공식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국은 다소 입장 차이는 있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며 양 진영 사이에서의 갈등을 최대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던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의 거대한 안보 위협이 해소되면서 양국은 기존보다 더욱 서방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5년 1월 1일 이후에 공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나토 내 여러 평화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참여하며 서방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했기에 나토의 공식 회원국으로서는 참여하지 않았고 양국 내부 여론도 다수가 나토 가입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안보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가입을 강행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21세기 여러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계속해서 나토 가입을 거부해온 양국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것은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 여러 안보 위기에 직면하면서부터 였습니다.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내전 개입은 당시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강대국 러시아가 다시 돌아왔음을 일깨운 사건이었으며 6년 뒤 발생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사태는 유럽 국가,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로부터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태로 인해 당시 핀란드와 스웨덴도 나토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양국 모두 가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가입 반대 여론이 높았기에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전까지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며 나름의 균형을 유지해오던 핀란드와 스웨덴 양국은 코앞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나토 가입에 대한 국민 여론이 76%로 치솟았으며 스웨덴도 48%가 가입에 찬성하며 반대 여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양국 정부 모두 집단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며 2022년 5월 18일 동시에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208년간 이어져온 비동맹 정책을 철폐한 것이었으며 핀란드의 경우도 2차 대전 이후 74년간 이어져온 중립 노선을 폐기한 것이었습니다. 나토의 거의 모든 회원국이 강력한 지지를 보냈으며 6월 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승인이 이루어지면 양국은 모두 나토 회원국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가 난데없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터키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두 국가의 나토 가입을 거절하고 나선 것일까? 터키에는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국가가 없는 거대 민족 중 하나이며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지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20세기부터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의 독립성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문화 탄압을 자행해왔고 결국 이에 반발한 쿠르드족 일부는 터키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무장단체를 조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터키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라고 불리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세력과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들 세력에 대해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대응해왔고 미국, EU,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도 본 단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해왔습니다. 이처럼 PKK에 대해서는 터키와 서방 모두 대체적으로 일치되는 의견을 보이며 터키의 진압 활동을 크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는데 바로 또 다른 쿠르드족 무장단체인 YPG였습니다.
이들은 시리아에 활동하는 단체로서 미국 및 서방 국가와 함께 아이스 격퇴에 도움을 준 단체입니다. 터키는 이들에 대해 PKK의 시리아 지부라고 주장하며 테러 단체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YPG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서방 국가들은 이들이 PKK와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2019년 터키가 YPG 퇴치를 위해서 시리아 북동부 국경지대를 침범하여 대규모 군사 작전을 벌였을 당시 이유는 이에 반발하여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감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민감한 스웨덴과 핀란드는 터키의 탄압으로부터 도망쳐온 쿠르드족들을 자국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인 바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터키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PKK 관련 인물들의 도피를 돕고 계속해서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스웨덴 내에는 6명의 쿠르드족 출신 인물이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에르도안은 스웨덴에 대해 이들 인물이 PKK를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향해 나토 가입 허용 조건으로서 PKK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자금 조달의 원천을 제거하고 양국이 숨겨주고 있는 쿠르드족 범죄자들을 송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터키가 단순히 쿠르드 문제 하나만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웨덴, 핀란드뿐만 아니라 이웃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터키의 쿠르드족에 대한 행위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터키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전문가들이 분석, 추정하고 있는 사안들이란 점을 미리 밝힙니다. 현재 터키는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르도안은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에르도안은 상황을 반전시킬 새로운 카드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죠. 이에 대해 나토 전 의장 야프트 후프샤프는 에르도안이 쿠르드족 문제를 대적으로 언급하며 서방의 강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주장합니다. 터키 내에서 테러와 PKK 문제는 언제나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일종의 치트키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일각에서는 에르도안이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 내년 여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현 나토 문제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터키는 과거 러시아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400 도입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퇴출시키며 이들이 미국산 최신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터키가 미국의 F-35 프로그램 재참여와 더불어 기존 F-16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키트 구매가 허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터키 외무장관 차우시올루가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그는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과 뉴욕에 있었던 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의 안보 문제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계속 논의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현 미국과의 협상이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 발언이었죠. 자, 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현재 터키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반대의 명분으로서 가장 중요시 삼는 부분은 쿠르드족과 PKK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몇몇 수면 아래 요인으로서 국내 정치, 미국과의 무기 협상 문제를 추정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수 학자들은 터키가 결국은 두 국가의 나토 가입을 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에르도안이 미국과의 더 큰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이들의 나토 가입을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았었던 사건과 함께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서방 자체가 본인들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각자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고 돌려받고 또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이기적인 국제관계는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사상이 진보하더라도 늘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